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스크린 도어 설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 했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좀 어렵고, 또 차량 통행이 지상으로 되는 상황에서 도보 출입구를 틀어 막아 봤자 별로 효과도 없을 거고요. 근데 인제 요즘 신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차량 통행은 거의 다 지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상 출입구를 잘 막으면 외부인 출입 통제가 가능하고, 그 안에서 아파트 주민들끼리 조금 더 쾌적하게 지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스크린 도어 설치를 하려고 하는 곳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달까 반대의 입장입니다. 삭막하다, 배타적이다 이런 걸 떠나서 일단 그 설치 과정에서 아파트가 너무 시끄러워지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쨌든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스크린 도어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게 상당히 빡셉니다. 관리규약 개정 같은 경우는 입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3분의 2는 진짜 더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밀어붙이는 쪽에서 어떻게든 동의율을 확보하려고 기간을 계속 연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시간을 계속 늘려 가지고 어떻게든 머릿수를 채우려고 하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일단 스크린 도어 설치를 원하지 않는 쪽에서는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하고 있느냐.'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엄밀히 말해서 불법이나 위법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적법하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뭐 진행을 했으면 계속해서 받을 수는 있어요. "아니 왜 받을 수 있어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일사부재리 원칙 이런 거 없나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는 구멍이 많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참 이게 맹점인데, 이게 관리규약 개정 같은 경우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자 등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있지만, 나머지, 그러니까 관리규약 개정 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맨 처음에 전자투표도 받았다가 방문투표도 받았다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겁니다. 인제 도가 지나친 경우에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해 보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는 "아파트 내부의 문제는 아파트 주민들끼리 해결해라."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 원하지 않으면 안 하면 그만 아니냐."라는 게 기본 스탠스거든요. 실제 이런 일로 가처분을 신청한 예가 있었는데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그거겠죠. 그냥 "원하지 않으면 눈 감고 있어라. 투표 안 하면, 동의 안 하면 어차피 행위 허가를 받지 못할 텐데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진짜 협박이나 물리적으로 강요하는 게 아닌 이상, 그리고 어차피 정도가 심하면 자체적으로 말이 나오면서 해결이 될 거다." 뭐 이런 게 아마 법원의 입장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 한번 시작하기로 결정이 되어 버리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신칸센 대폭파 이런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신칸센 기차처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입주자 대표 회의 임기가 있으니까 다음 동대표 선출 때까지겠죠, 아마도. 근데 이제 다음 동대표도 동일한 인물이 선출이 되고 구성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또 진행을 하겠죠, 안 되면 될 때까지. 그런데 어차피 동대표가 같은 분들이 그대로 뽑히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입주민들 의사가 설치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아무튼 일단 동의 절차를 질질 끄는 것만 가지고는 문제를 삼을 수가 없어요.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진짜
판사님이 봤을 때도 이건 좀 심하다 싶을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조금은 어려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크린 도어. 사실은 스크린 도어뿐만 아니라 인제 외부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 아파트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도대체 이놈의 동의는 언제까지 진행되는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다음부터는 사실 법적인 주장이라기보다는 그냥 누구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는 거는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아파트 화단을 훼손하고 쓰레기도 맘대로 버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자고 하는 건데, 진짜 외부인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스크린 도어만 설치하면 그 안에서 입주민들끼리 조심하면서 살 수 있는지,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오히려 그 안에서 인제 범인 찾기 같은 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아니 그래도 '스크린도 설치하면 심리적으로 조심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착할 것 같으면 집에서 담배를 피겠습니까? 지하 주차장에 담배꽁초 그대로 버리고 갈까요? 아니면 지하 주차장에 토하고도 그냥 갈까요? 이게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고 해서 단지가 눈에 띄게 깔끔해지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인이 들어와서 아파트 화단 훼손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 때문에 경비분들 다 배치하고 그런 거잖아요. 스크린도어는 스크린도어대로 설치하고 경비분들은 경비분들대로 배치를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인제 스크린도어 설치하자고 얘기하는 쪽에서는 "이상한 외부인이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불안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스크린도어 설치해도 똑같아요. 어차피 현관문에 딱 붙어 가지고 따라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탄 거잖아요. 스크린도어 출입은 더 쉽죠. 스크린도어 설치해서 그거 불편해서 못 들어올 사람이면 애초에 현관까지 안 따라올 사람이고 엘리베이터 같이 탈 일도 없었을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막연한 사례를 들거든요. 본인 혹은 아이가 경험했다고 하면서 외부인이 막 같이 탔다, 엘리베이터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뭐 스크린도어 설치하려고 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꼭 나오는 말이에요, 공통적으로. 신기하게도. 실제 겪으셨던 일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인제 또 막상 구체적으로 누군가가 물어보면 말끝을 흐리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 뭐 "그거만 가지고 신고를 할 수가 없어서 못 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주거 침입도 범죄입니다. 그 정도로 누군가가 쫓아와 가지고 불안하게 만들었으면 경찰에 신고하셔야죠.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어떤 짓을 할 줄 알고요. 뭐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더니 이런 것만 가지고는 신고 못 한다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찰분이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거의 직무유기 수준인데, 외부인이 아파트, 그것도 내부 엘리베이터까지 들어와 가지고 입주민이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거는 CCTV 좀만 돌리면은 누군지 찾아내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일 텐데, 그 신고조차 안 받아줬다는 거는 솔직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본인이 귀찮아서 안 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귀찮아서 안 했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얘기가, 에피소드가 구체적이고 그냥 두고 넘어가기에는 좀 위험해 보이는 이야기들인데, 사실 스크린도어 설치를 얘기할 게 아니라 본인이 당장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경찰이 신고를 안 받아주면 신고 받아 달라고 난리를 쳐야 되지 않나 싶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하고 싶으시면 112에 신고한 내역이라도 좀 보여주면서 입주민들 설득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거 서류 떼야 되지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스크린도어 설치 원하시는 분들의 노력, 정성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 112 신고 내역 떼는 거는 큰일도 아니고, 112 신고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신고하면 문자도 바로 오고 굳이 경찰서 안 가도 입증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112에 전화 건 내역만 가지고는 조금 그렇고, 구체적으로 신고를 하셨고 "출동 중입니다." 뭐 이런 식의 문자를 받으신 것 정도는 보여주셔야 '아 이분이 진짜 많이 놀랐겠구나. 아이가 많이 놀랐겠구나.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설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또 하나, 인제 근처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빌미로 또 스크린도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범죄자 알림이 다들 받으셨죠?" 하면서 "우리 아파트 주변에 성범죄자가 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설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제 성범죄자 알림이 보면 범죄 사실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진짜 성범죄를 저지르신 분들도 계시지만 의외로 단순 성범죄가 아니라 특수 강도 강간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솔직히 이런 분들은 마음만 먹으면 스크린도어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닐 거고 스크린도어 설치한다고 막을 수 있는 범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아파트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마음을 접었다. 이런 스토리는 솔직히 좀 상상이 잘 안 가긴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아파트 단지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스크린도어 설치하자고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파트 단지의 가치 상승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설치해서 올라가는 가치보다 이런 얘기 공론화해 가지고 떨어지는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차피 공개된 정보이고 근처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통지가 가지만 그거를 막 동네방네 알리는 건 또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스크린도어 설치하면 결국에는 차량 통행로로 다들 다니게 돼요. 입주민들도 인제 귀찮으니까. 게다가 인제 어린아이들 유모차 끌고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막 유모차 한 손에 잡고 스크린도어 열고 막 이런 과정이 결코 간단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귀찮으면은 슬쩍 차량 통행로로 들어가서 이제 지하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갈 수 있겠죠. 만약 입주민이 아닌 경우는 그냥 진짜 차량 통행로로 들어가서 다른 차량 통행로로 나오는, 그래서 좀 운전자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안전한 건지 애매해지죠. 진짜 이거 막상 설치하면 아파트 주민도 잘 안 다니게 된다니까요, 그 스크린도어 설치된 쪽으로는. 그리고 인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 보자면 유지보수. 당장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장기수선 충당금 뭐 이런 데서 지출이 된다고 해도 이거 유지보수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어쨌든 스크린도어 같은 경우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물건이고 이게 눈 맞고 비 맞고 하는데 5 년 10년 멀쩡하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렵죠. 그때그때 유지보수해야 되는데 고장 난 동안 결국 그쪽 문은 열어둘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쪽으로 다들 통행을 할 텐데 외부인 통제가 될 리가 없죠. 어딘가에서 구멍이 생기는 순간 스크린도어 설치는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이 1 개 2개 고장이 나게 되면 다들 그쪽으로 다닐 거고 외부인들도 그쪽으로 드나들 수 있으니까 결국 돈 들여서 뭘 설치를 한 건지 애매해지는 순간이 올 수 있는 거죠.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설치를 원하시는 쪽은 '이거 설치를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깊게 박혀 있고 '아 그래. 뭐 얘기하는 문제점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설치를 하면 그래도 조금은 막을 수 있다. 이미 설치한 아파트 단지의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설치에 동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내가 아는 지인도 다른 아파트 단지에 사는데 불편하다고 하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막상 설치하고 난 다음에 고장 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인제 보통은 이런 거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주 크진 않죠. 괜히 반대하는 목소리 냈다가 속된 말로 다구리 당하기 십상이고, 입주자 대표회의 하는 일에 회방만 놓는 사람으로 찍힐 수도 있고, 이제 한번 찍히게 되면 앞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살아가는 데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까 조심하죠. 그래서 최대한 소극적으로 동의를 안 해 주고 버티려고 하는데, 이제 안 해 주면 해줄 때까지 강요 아닌 강요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세대까지 찾아오면서 동의를 받으려고 하니까 참 그게 공동주택 살아가는 데 쉽지 않죠. 오늘 에피소드는 인제 그런 분들께서 본인이 막 이런저런 주장을 하시기 피곤하실 테니 어딘가에 슬쩍 이 에피소드를 흘려 보시라, 이런 취지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찾아보시면 제가 쓴 블로그 글도 있거든요. 이거 설명란에다가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변호사도 있다던데요."라는 식으로 공론화를 잘 시키셔서 원하지 않는 설치는 막으실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바라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